한동훈 입의 수준이 이 정도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매일같이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쓰레기 같은 극단주의자가 도태시킨 게 우리 역사라느니, 파렴치한 자범 수준이라느니 마구 막말을 섞어 상대 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각종 의혹과 윤석열 이야기를 할 때는 어찌나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려 애쓰던 사람이 참 이중잣대 내로남불 끔찍하네요. 그런데 한동훈이 이렇게 막말을 쏟아낸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진짜 막말하는 걸 보고 있으면 중도는 포기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쩌면 진짜 그럴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도보다 집토끼인 보수를 먼저 결집시켜야 할 정도로 급한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던데요. 이 여론조사를 보시면 공감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KBS 경남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시면 바로 보수 우세 지역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먼저 김해갑입니다. 민홍철 후보 37%,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 32%로 오차범위 아니지만 1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골크로스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얼마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했던 조혜진 의원이 있는 김해을 여론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 45%, 국민의힘 조혜진 후보 29%로 김정호 후보가 16%포인트 앞섰습니다. 1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조혜진 후보는 3%포인트 줄어든 데 반해 김정호 후보가 8%포인트를 끌어올리며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커졌습니다. 왜 한동훈의 입이 거칠어지는지, 왜 대통령을 향해 탈당하고 사죄하라고 하는지 이제야 100%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판세에 대해서는 다들 짐작하고 계셨겠지만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어떤지 이해하시고 한동훈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까놓고 말해서 한동훈은 지금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절박할 겁니다. 실제로 보수 지지층들이 기울어진 판세를 느끼고 있고 투표장에 안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집토끼라도 결집시켜보려 할 텐데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물가나 경제 상황 그리고 무대포식에 무능한 국정 운영 등 수많은 사유들로 진작 민심은 돌아섰습니다. 실제 민심은 그들 상상 이상으로 차가울 겁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분석이 나와 화제인데요. 오늘 김준일 평론가가 국민의힘 최악의 시나리오일 경우 이렇다고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어제 254개 지역구를 다 들여다봤어요. 사실 조금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국민의 현재 기준으로 국민의힘의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로 돌려보면은 네. 국민의힘이 한 지역구가 73석 정도 나옵니다. 73석이요? 예. 근데 지역구가? 오늘 이준석 대표 제가 저기 다른 방송에서 만났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은 68석 얘기하더라고 지역구. 68석?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와, 지금 네. 왜 그러냐면은 왜 제가 그럼? 이런 걸 근거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저는 네. 그리고 이런 거 되게 신중하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자, 서울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48개 지역구에서 그렇죠.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여론조사가 안 나왔지만 앞서는 걸로 추정되는 것이 강남 가불병 강남 가불병, 예. 서초 가불, 예. 송파 갑을 예. 이 정도예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에서 이제 용산까지 이겨가지고 8석이었거든요. 예. 용산은 지금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강태용 후보한테 권영세 후보가. 다만 여기에 아마 동작을이 지금 여론조사 꽃에서는 유살명 후보가 이기는 것도 나왔지만은 나경원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면은 네. 서울에서 지난번하고 똑같이 8석이에요. 8석이네요. 예, 8석이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석이었는데 네. 지난번에 2석이었거든요. 2석. 근데 이번에도 2석이에요. 2석. 예, 어디예요? 강화 옹진. 강화도 강화. 쪽은 원래 예. 보수가 강하고요. 또 하나는 미추홀을 여긴 윤상현 윤상현 의원. 의원. 지난번에 무소속으로 나와서도 당선됐죠. 윤상현 의원이 있고 예. 나머지는 예. 국민의힘이 다집니다. 거의.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 8석, 인천 2석 했잖아요. 예. 경기가 충격적인데 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7석 가지고 왔어요. 미래통합당이.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미래통합당이 지난번에 이겼던 데 중에서 네. 지금 여조가 앞서는 데가 네. 동두천의 김성원 의원, 네. 그리고 여주 양평의 김선교 의원, 예. 그리고 김용태. 예. 여기가 최춘식이 있다가 예. 이제 안 나오고 김용태가 바뀌었죠, 지금 후보로. 박용국 후보랑 했는데 예. 여기가 좀 앞서요. 여기 3개 빼놓고 지난번에 앞섰던 데가 다져요. 이천도 예. 송석준 후보가 의원이 열세고요. 용인 갑은 정찬민이인데 알고 예. 이원모 인사비서가 네, 나오는데 여기도 나왔죠. 지고 있고요. 예. 평택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택병으로 지금 유이동 의원이 옮겼는데 네. 여기도 평택 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남 분당 갑 같은 경우에도 이광재 안철수인데 이광재가 역전했어요. 네. 다만 성남 분당 을에서 김병욱 김은혜는 김은혜가 좀 앞섭니다. 살짝 네.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지금 최악의 경우에는 60석 중에 경기도 60석 중에 네. 국힘이 3석밖에 못 가져간다. 3석. 지난번에 7석이었는데 일단은 대전은 빵석이고요. 지금 네. 여주 보면 세종도 빵석이고요. 네. 그나마 이제 붙어볼 수 있는 게 보령 서천의 장동혁, 나소열 장동혁이 네. 붙었는데 네. 여기가 장동혁이 약간 우세하거나 네. 뭐 엎치락뒤치락하고 네. 있고 네. 뭐 그 외에 뭐 저기 청주 청원, 뭐 네. 청주 서원 이런 데가 조금 열세인 상황에서 있어서 최악의 경우에 여기 국힘이 충청도에서 네. 28석 중에서 6석밖에 못 가져가요.
와.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예. 8개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앞서는 데가 홍천의 유상범, 그리고 속초의 이양수, 네. 그리고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의 한기호, 네. 그리고 강릉의 권성동, 그리고 동해 태백의 이철규. 여기는 거의 확실시 예, 예. 좀 이길 가능성이 높고 예. 원주 갑 같은 경우에는 박정아가 보궐선거로 해서 현역 의원인데 지금 네. 원창목 후보한테 지고요. 그리고 춘천 갑 허영이 뭐 네. 민주당 허영이 앞서고 네. 원주 을도 송기현이 앞서요. 그래서 6석 중에 5석만 국힘, 3석은 민주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뭐 TK는 25석 중에 경산의 무소속 한 명 빼놓고는 최경환 빼놓고는 24석 다 가져갈 거고요. 네. PK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PK. PK가 민주당이 좀 확실시 되는 데가 일단 예. 북갑의 전재수 예. 그리고 사하갑의 최인호 예.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승리가 됐다라고 예. 보고 해운대 갑의 홍순원 주진우 여기가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요. 네. 연재는 노정현 진보당의 예. 노정현 후보가 김희정 예. 앞서는데 이거는 연재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김희정 후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대요. 지역구를 그러니까. 계속 여러 차례 바꿔가지고 바꾸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길 가능성이 높다. 여기가 이게 아니, 잠깐이 아니다. 국내 예. 취재했는데 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수영 같은 경우에는 유동철인데 정현우, 장해찬이 이게 둘이 나오면서 여기도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안 국민의힘. 현재까지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럼 넘어가고 양산을도 김두관, 김태호가 엎치락뒤치락하지만 최근에 김두관이 앞서고 앞서고. 김해갑, 민홍철, 박성호, 김해을, 김정우, 조혜진 여기도 다 앞서고요. 창원 진해가 좀 의외인데 여기 황기철, 이종욱 후보가 있는데 여기도 앞서요. 민주당 울산동에 그리고 김태성, 권명호 여기도 앞서고 그 외에 초접전인 데가 사상, 부글, 부산 뒷갑, 창원 성산, 울산 북, 울산 남갑, 거제 양산갑. 그러면은 제가 그냥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10석 이상 PK에서 지금 원래 7석이었는데 10석 이상을 가져갑니다. 민주당이. 예, 민주당이. 예.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아까 전에 예. 이렇게 서울 2개, 예. 서울 8개, 인천 2개, 그리고 경기 최악의 경우 3개잖아요. 그럼 수도권에서 13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충청도에서 6개면 19개, 예. 강원도에서 5개면 24개. 예. 여기서 TK 24개를 25개 뭐 다 합치면은 이게 예. 49개고요. PK에서 예. 30개를 가져간다고 해도 79개.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거는 최악의 경우에는 지역구 73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진짜로. 그래서 사실은 여의도 연구원에서 최근에 나왔던 게 80석 얘기, 지역구 80석 얘기가 나왔다라고 네.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네. 가장 더 최근에 나온 거는 60석대로 떨어졌다. 여연에서? 여연에서 그런 와. 그 확인은 제가 한 건 아닌데 네.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예, 대표가 얘기한 게 여연의 조사를 그건 한 거 여연은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확인한 건 아닐 거예요. 아니고. 아닌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쪽에 나오는 얘기는 예. 60대 후반대로 지금 보고 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제 막판의 변수에 따라서 예. 다른데 현재 선거를 하면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비례로 15석 정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73석에 15석이면은 한 88석, 90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제가 직접 다 카운팅한 거고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거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는데 그쵸. 근데 되게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90석 언더로 갈 수도 있다. 예. 90석 언더다. 예, 예. 그러면 야권이 210개가 되는데 201개가 아니라 저 201개 얘기했었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이 영상이 나오고 국민의힘은 김준일 평론가를 여의도연구원 조사 결과와 판이한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정치평론가가 언론에 나왔던 80석 예측을 언급하며 본인 나름대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내린 판단을 고발한다? 언론을 통제하더니 이제 평론가의 입마저 틀어막으려 하는 건가요?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똑바로 하지 않고 그저 통제하고 탄압하는 데만 열을 올리다니 참 한심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